마음이 어떻게 병을 고칠까? 라는 주제로, 저번 주에 마음이 어떻게 병을 고칠까? 마음의학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2주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마음이 어떻게 병을 고칠까? 라는 주제로 이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할 내용은 마음의학이 보여주는 기적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학은 참고로 몸과 마음 합쳐서 마음이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학이다. 그래서 느려서 얘기하면 몸마음의학 이렇게 되겠죠. 몸마음 합쳐서 마음의학이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병을 고칠까? 마음의학이 보여주는 기적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에서 EFT와 심신의학, 마음의학으로 어떻게 이제 난치병이나 고질병을 치료하는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특히 좀 더 자세하게 정말 안 낫는 병인데 마음의학, EFT로 기적 같은 효과가 난 몇 개의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사례들을 듣다 보면은 EFT로 마음이 바뀔 때 몸이 얼마나 크게 바뀌는지를 아마 절감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례입니다. 만일 우리의 혀와 입술을 칼로 슥싹슥싹 도려낸다면 얼마나 아플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너무 끔찍해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50대 여성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몇 년 전에 일명 돌팔이에게 이제 무면허 의료인이죠. 일명 돌팔이에게 입술 성형을 위해서 이제 실리콘을 주입받았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입술과 혀와 잇몸 전체가 아프기 시작했고 2년 전부터는 너무 극심하게 아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할 때 물었습니다.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아프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입술과 잇몸과 혀가 마치 칼로 슥싹슥싹 도려내는 듯 아파요. 한번 아프면 몇 시간씩 지속되는데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프지 않으면 얼얼하거나 빈속에 청양고추를 마구 씹어 먹은 듯 화끈거려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런 지가 벌써 2년이나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보셨나요? 치과에도 성형외과에도 다 가봤는데 다들 답이 없대요. 성형 부작용 같으니 재수술하면 안 되냐고 물었는데 절대로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거부했어요. 너무 아파서 온갖 진통제를 먹어도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결국 여기저기 아무리 가봐도 방법도 없고 진통제 먹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시작했는데 제가 통증 환자 엄청 많이 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고 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잇몸이 너무 아프다 못해서 이제 잇몸 일부분이 내려앉아 가지고 이가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분 틀니를 하고 있었고 이 외에도 너무 아프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심각한 무기력증, 우울증이 생겨서 살림도 거의 하지 못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좌절감도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든지 이분은 이제 이러다 죽을 것 같다고 이제 유서까지 다 써놓고 생명보험도 여러 개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산송장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 증상이 요즘 언론에 간간히 특이한 불치병으로 소개되는 이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것은 저도 치료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다 하는 걸 나중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런 진단을 어디서도 못 고친다 이 말만 듣고 진단도 못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더라고요. 이분을 치료했던 여러 의사들이 아무도 진단을 못 내릴 만큼 이게 아주 희귀하고 원인과 치료법이 밝혀지지 않은 병이라서 저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죠. 게다가 이제 이분도 이제 어디서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병이 어떤 병인지도 잘 모르고
감이 나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혹시나 이 지금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거라도 한번 고쳐볼까 해서 이제 온 거였죠. 자, 그러면 과연 이분한테도 EFT가 효과가 났을까? 예,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당연히 마음의학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음의학의 패러다임으로 당연히 치료가 될 거라고 확신은 했지만 예, 처음부터 네, 이렇게 좌절감에 빠져 있는 분한테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이제 이런 지나친 확신은 아무리 가능성이 있어도 오히려 도리어 의심과 거부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음에 좋아질 거다 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건 마치 이제 빈털터리 노숙자한테 진심으로 집과 차를 사주겠다고 한들 노숙자가 믿겠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첫날 상담할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면 통증도 가벼워질 겁니다. 이렇게 가볍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 이제 상담한 주제는 이제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고 남편이 수시로 외박을 하고 외도를 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사건과 감정과 생각들을 이제 탐색하면서 EFT를 쭉 해주었고 1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1시간쯤 하고 나서 이제 입과 혀가 어떤지 물었더니 들어올 때보다는 통증이 반 정도 줄어든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통증과 관련된 사건과 감정과 생각들을 찾아가면서 일주일에 1회씩 1시간씩 3, 4주 EFT를 하고 나니까 그분이 어느 날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저희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저는 이제 EFT가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이제 확실하게 말해 주었고, 이제 이분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효과가 났으니까 제 말에 이제는 수긍하는 태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몇 번 해가지고 이분의 통증이 완전히 다 잡힌 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갑자기 재발된 듯이 도로 아파져서 좌절에 빠지고 또 저는 그걸 또 그분한테 또 EFT 해주고 원상태로 되돌려주고 이런 게 몇 차례 반복이 되었습니다. 서너 달 지나니까 이제 이분의 이 통증은 90% 이상 잡혔고 통증도 재발하지 않는 안정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남은 10%도 마저 치료하고 싶었는데 이분이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서 남은 10%는 스스로 이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공포스럽던 불치의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분은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사건과 감정과 생각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었을까요? 저번에 말씀드린 마음의학의 원리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픈 이유는 그 아픈 것과 관련된 사건, 감정, 생각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분의 통증과 관련된 사건을 쭉 상담해서 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중학생 때까지 아버지가 자주 술에 취해서 가정폭력을 많이 행사했고 사고도 많이 내었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행패와 난동을 부릴까봐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엄마는 그 남자 형제들, 오빠하고 남동생하고 이런 남자 형제들만 선호해서 딸인 자신을 항상 차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차별에 치료를 떨면서 분노했는데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자분들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상담해 보면 남자 차별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랬고 또 결혼하고 나니까 시댁 식구들이 자기를 계속 무시했다 이겁니다. 시동생, 시어머니, 시누이 그분 상담하면서 시동생, 시어머니, 시누이를 시동생, 시어머니, 시누이 이렇게 안 불렀어요. 그년, 그놈 이렇게 부를 정도로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외도를 자주 해가지고 남편이 또 죽이고 싶도록 미웠고 게다가 이제 또 이런 분들이 또 살다가 인생이 하도 꼬이고 안 풀리니까 전보로 자주 가거든요. 그 전보로 갔더니 점쟁이가 얼굴에 손대면 평생 재수가 없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마침 입술에 살짝 손대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점쟁이 말이 맞구나 하는 이 생각이 들어서 죽고 싶어서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더라 이거죠. 사실 이게 그분이 말한 기억의 전부는 아닙니다.
몇 달 동안 했던 거 다 적는다면 아마 뭐 오늘 하루 종일 방송에도 다 얘기 못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분의 통증과 관련된 감정을 또 찾아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극심한 술주정 때문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평생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비하와 자기 비난이 아주 심하고 이에 대한 반발로 항상 원망이 많았습니다. 또 시댁의 차별과 무시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특히 시댁에 대해 분노를 느낄 때는 어김없이 입과 입술이 칼로 잘라내는 듯이 아팠습니다. 자, 여기서도 바로 증오의 감정이 입술의 통증과 가장 큰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도하는 남편에 대한 경멸감과 증오가 또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역시나 남편에 대한 원망이 느껴지면 어김없이 입이 극심하게 아팠습니다. 또 점쟁이의 말로 인해 두려움을 많이 느꼈고 혹시나 정말 안 나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과 공포가 엄청 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증상과 관련된 생각들을 보면 뭐 워낙 많긴 많은데 뭐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인간관, 사람에 대한 생각이 뭐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뭐 주로 이런 생각이 많았고 세계관은 뭐 이랬습니다. 세상을 믿을 수가 없다, 세상은 위험하다, 사람들을 만난 것은 위험하다, 뭐 이런 세계관이 있었고 자아상, 자신에 대한 가치관은 뭐 이랬습니다. 난 가치가 없다, 나는 무능한 무기력하다, 나도 내가 싫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았죠. 자,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면은 부정적인 신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시댁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녀는 위와 같은 인간관과 세계관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제 극심한 통증은 이런 면에서 나름의 유용성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왔을 때 몇 년 동안 너무 아파서 아무도 못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증은 뭐 이분을 위험한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격리시켜서 보호해주는 역할도 뭐 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만약 이분이 계속 이런 인간관과 세계관을 유지한다면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겠죠. 예. 실제로도 이제 이분이 한 번씩 모임에 나가서 이제 뭐 뭔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입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분한테 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화관을 만들어서 무의식에 심어 주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을 사귄다.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 세상은 안전하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자, 이런 화관을 만들어주고 이거 화관을 반복하게 했죠. 자, 이런 긍정적인 가치관이 무의식에 심어지면서 인간관계로 통증이 재발하는 일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한 인간이 가진 생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상입니다. 이분은 사랑받지 못하고 배신당하고 이용당하는 경험을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자아상을 자신도 모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아상이란 범줄로 비유하자면 헌법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나을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치료는 열심히 받고 노력하지만 정작 무의식에서는 나는 안 된다는 신념이 너무 굳건해서 역설적으로 어떤 치료도 효과가 안 나게 됩니다. 이렇게 의식적인 신념과 무의식적인 신념이 충돌하는 상태를 심리적 역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분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확언을 꾸준히 해서 무의식의 부정적인 자아상이 바뀌도록 했습니다. 나는 나를 이해한다. 나는 나 자신을 조금씩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 나는 나를 믿는 것을 선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확언하겠죠. 물론 EFT도 했고요. 자, 부정적인 자아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치료가 잘 되더라도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는 안 되라는 신념이 있으면 증상이 요동칠 때마다 난 역시 안 되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여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상을 바꿔준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만에 처음 허리를 굽히게 된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EFT 워크샵 레벨
레벨 1, 2, 3가 있는데 그 레벨 2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EFT의 중요 기법인 핵심 주제 찾기를 학습하고 참가자들 간에 상호 실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한 여성이 불과 30분 정도의 실습이 끝나자 놀라워하면서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몇 년간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침마다 허리를 굽혀야 하는 세수 대신 샤워를 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허리가 얼마나 아프냐 하면은 세수하려면 허리 굽혀야 되잖아요. 그걸 못 해가지고 아침마다 샤워를 하는 분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허리에는 힘도 너무 없어가지고 뭐 요대를 2, 3일만 안 해도 이게 쓰러져요. 이게 허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푹 옆으로 쓰러지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지금도 요대를 차고 있다면서 직접 요대를 풀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뭐 허리 아픈 분 저는 많이 봤지만 평소에 맨날 이렇게 젊은 분이 뭐 40대면 아직 젊잖아요. 뭐 꼬부랑 할머니도 아니고 40대인 분이 아직 뭐 이렇게 맨날 이거 요대 차고 있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요통이 불과 30분 정도 상호 실습하는 시간에 그 요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대를 풀고 직접 허리를 굽혀서 바닥에 손끝을 대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자, 나 이제 허리 굽힐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뭐 갑자기 그 요대 풀더니 탁 숙여가지고 땅바닥에 손끝을 대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엄청 다들 놀랬죠. 그때 한 30명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분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이 없이 허리를 굽혀서 바닥을 짚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약장수가 만병통치약을 팔기 위해 연출을 한다고 밖에 보이지 않을 듯 연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 3, 40명 있었는데 3, 40명의 참가자들이 모두 어안이 벙벙해졌고 본인도 그 이상으로 어안이 벙벙해진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EFT를 하셨죠?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뭐 증상 자체에 대해서 적용했죠. 뭐 나는 허리가 아프고 힘이 없고 굽힐 수가 없지만 마음속 깊이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두드리니까 조금 편안해지긴 했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실습 상대자가 허리 아픈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물어보셔서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너무 오래 아파서 체념 반 위로 반으로 병고를 약으로 삼아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불교를 믿으니까 불경의 말을 되뇌었던 거죠. 이게 이제 보왕산매론이라는 불경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보왕산매론에 나온 얘기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하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했습니다. 뭐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병고를 약으로 삼으라는 말로 몇 년간 참고 견뎠지만 마음속 깊이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두드렸더니 그 생각이 사라지고 많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직 통증이 아직 반 정도 더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허리와 관련된 사건이 하나 생각났어요. 사실 허리가 처음 아프게 된 원인이 교통사고 때문이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자초지종을 늘어놓았습니다. 몇 년 전에 뭐 신호 기다리느라고 운전하면서 정차에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다른 차가 받아서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으로 이분은 근 한 달 동안 업무와 가사도 돌보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사고 가해자가 목사였습니다. 목사였는데 명색이 성직자라는 사람이 피해자인 자신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도 단 한 번의 사과도 병문안도 심지어는 위로 전화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했습니다. 명색이 목사이고 성직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이렇게 큰 고통을 줬으면서도 보험 처리만 땡 해놓고 어떻게 나몰라라 할 수가 있죠. 사과나 위로는커녕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게 성직자가 할 짓이에요? 보통 인간으로서도 이게 할 짓이에요?
이런 식으로 엄청난 분노가 치밀었는데 이것에 대해 EFT를 하고 나니까 그 사건이 잘 기억나지도 않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갑자기 허리도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결국 허리 통증의 중요 원인은 목사에 대한 분노였군요. 예. 그분은 이런 사람이 성직자가 되어서 용서와 사랑을 설교한다는 것이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았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자, 이분의 사례를 저번에 말씀드렸던 마음의학의 육사감생 모델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사감생이 뭐라고 그랬죠? 마음은 몸과 마음 합친 것이고 몸으로 나타나는 것은 육체 증상이고 그 육체 증상은 마음의 원인이 있고 그 마음의 원인은 이것과 관련된 사건, 관련된 감정, 관련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참,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 책 EFT가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90쪽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 90쪽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증상은 뭐 육체 증상은 뭡니까? 몇 년 동안 허리가 아파서 굽히지를 못하고 허리를 버틸 힘도 없어서 항상 요대를 차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증상이죠. 그럼 이 증상을 만든 마음의 원인은 뭡니까? 관련된 사건은 뭐 몇 년 전에 목사가 자기 차를 들이받고서 사과도 하지 않은 거죠. 예. 관련된 감정은 뭡니까? 허리가 낫지 않으니까 체념, 자포자기. 그 다음에 이 사고 낸 목사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낫지 않아서 느끼는 좌절과 우울감. 그 다음에 또 이것과 관련된 생각은 뭐겠습니까? 그런 인간은 성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 허리는 안 나을 것이다. 병고를 약으로 삼아라.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또 이 육체 증상과 관련된 생각들이었죠. 자, 이게 바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마음의학의 육사감생 모델입니다. 4요소. 육체 증상, 사건, 감정, 생각. 예. 자, 이 EFT로 이 네 가지 요소를 해결해 나가자 그렇게 극심하던 허리 증상이 불과 30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물론 모든 고질병이 이분처럼 간단하게 드러나서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전 인생에 수십 수백 개 사건들이 줄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4요소 모델, 육체 증상, 사건, 감정, 생각 이 4요소 모델은 거의 모든 통증과 질병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EFT로 지우다 보면은 그 치료 효과는 무엇보다도 막강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다시 한 1년쯤 뒤에 다시 만났어요. 어디 강의하러 갔는데 그분이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갑자기 멀리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를 구박하는 겁니다. 누구신가 했더니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허리가 아직도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구박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음의학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음의 원인이 사라질 때 몸은 바로바로 반응해서 좋아집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음이 어떻게 병을 고칠까라는 주제로 마음의학이 보여주는 기적들이라는 소주제로 오늘 방송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